2월 22일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의술은 인술이다. 저도 나이가 60 이제 초가 넘어갔기 때문에 환갑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 30년 전으로 따지면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숨이 살아있는 시간이 뭐 한 5, 6년 그때는 뭐 70만 넘어도 왜 환갑잔치를 하고 왜 칠순잔치를 했겠습니까? 자, 이미 죽었거나 저는 아마 이미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몸뚱아리가 그다지 선천적으로 혈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가끔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팔뚝을 봐라. 당신의 팔뚝을 있는 힘을 주먹을 꽉 쥐어가지고 왼쪽 손을 주먹을 꽉 쥐고서 앉아가지고 팔뚝을 딱 봤는데 핏줄이 불뚝불뚝 바깥에 튀어나오지 않고 핏줄이 살 속에 파묻혀가지고 보이질 않는 사람들은 애초 태어날 때서부터 혈관이 가는 사람입니다. 혈관이 가늘면 가는 사람하고 그냥 주먹을 꽉 쥐지 않았는데도 혈관이 시퍼러둥둥한 게 이게 겉으로 표피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혈관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관이 넓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넓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똑같이 혈관이 넓은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하고 아주 좁은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팔 청춘 젊었을 때는 혈관에 찌꺼기가 없으니까 혈관이 가늘든 굵든 피가 잘 통하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기름진 삼겹살 이런 거 저 젊었을 때 무진장 먹었습니다. 삼겹살 어마어마하게 그냥 지금도 고기 많이 먹지만 1년 365일 고기가 식단에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다. 그럼 뭐만 먹었겠습니까? 돈은 없으니까 소고기는 많이 못 먹고 그냥 1년 내내 삼겹살만 구워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30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33살 때 저한테 엄청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32살 때인가 33살 때예요. 머리가 쪼개지듯이 그냥 전기에 220V의 전기에 쇼트 당해본 사람 아마 살면서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220V의 쇼트를 한번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220V의 쇼트를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통증이 이 머릿속에 3일 동안 연속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스파크죠. 막 쇼트 당해가지고 쫙쫙 이 머리 위로 이 앞머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은 이 뒷머리, 이 뒤쪽까지 그냥 전기가 쫙 오는 게 뭐 10분, 20분마다 옵니다.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약국을 갔더니 약국문을 딱 들어가는데 약사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게 의사가 뭐 약 주고 뭐 의사한테 가가지고 처방받고 약 먹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병원 갈 저기는 아니고 그냥 약국을 딱 들어가가지고 딱 하는데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뭐지 알더라고요. 그 약사가 저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의술은 인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뭔가 당신이 그러니까 이 의료 쪽에 있는 사람이 처방을 제때에 적재적소에 잘 내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술은 인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부메일에 여기 의사 나오네요. 2017년. 자, 의술에 앞서 인술을 펼치는 삶이 그게 진짜 의사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는 게 현실이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죽을 정도 상황이 되면
올바르게 치료를 빨리빨리 해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병을 빨리빨리 안 고쳐준다. 그러면서 나한테만 의지하게끔 만들고 와가지고 자꾸 돈벌이로만 이용하는 그런 의사들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현실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펴볼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일이니까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제가 시리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연수 한양 아파트 앞에 보면, 이게 벌써 32살 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뭐 약국 주인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수퍼라자라고 이 약국인데 제가 여기 문턱을 넘었을 때 일입니다. 여기 문턱을 넘었을 때 이게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30년 전 제가 32살 3살 때 일이니까 이때 통증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 바로 앞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인데 진맥을 딱 보기 전에 진맥을 좀 보러 왔다. 몸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말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지 마라. 그리고서 이 이야기를 딱 하면서 바로 뒤에서 뭔 약을 끄집어내가지고 제 입속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넣어줬다? 혀 밑에, 혓바닥 밑에 혀를 위로 올리세요. 그러더니 내가 혀를 이제 천정 위에다가 올리니까 혀 밑에다가 혈전 용해제, 그러니까 급처방을 한 겁니다. 혈전 용해제를 딱 넣고 이제 혀를 내린 거죠. 그리고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거를 녹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혈전용해제, 굉장히 위험할 때 급처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급강하를 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 혈전용해제를 이 약사가, 의사가 아닙니다. 여긴 약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 혓바닥에다가 넣고 있고 난 다음에 한 5분쯤 지나서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죠. 앉아가도 혈압을 딱 재는데 혈압이 높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이 혈압이 높아서 제 머리가 앞에서부터 이마박서부터 3일째 되는 날 이 뒷목까지 그냥 쫙 이렇게 전기 쇼트 당하듯이 앉아가지고 이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아마 첫날은 뭐 한 5cm, 이틀째 날은 뭐 한 7cm 느껴요. 그 길이가 쫙 하고 이렇게 전기가 오기 때문에 그걸 느낀다니까. 그리고서 3일째 되는 날은 뒷목까지, 이마박에서부터 뒷목까지 그냥 쇼트가 그냥 쫙 전기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딱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니 앉아가도 입속에다가 지금은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게 혈전용해제입니다. 응급실에 가면 혈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중풍이나 아니면은 뇌진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혈전용해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혈압을 가장 빨리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 약을 제 입에다가 딱 넣어주고 난 다음에 한 5분쯤 지나서 혈압을 딱 쟀는데 혈압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32살,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약사가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나는 이 약국, 여기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 약국 문턱을 넘어오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수없이 봤다. 그 약사가 저한테 혈압을 재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 문턱을 못 넘고 쓰러지는 사람을 수없이 봤다. 그동안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죽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앉아서 혈전 용해제를 입에다가 딱 넣어주고 앉아가지고 혈압을 딱 재는데 지금서부터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속으로 속된 얘기로 씹새끼 지랄하고 앉았네. 내가 이 나이에 32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혈압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혈압기를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서 약국을 하면서 이 문턱을 못 넘고 쓰러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얼굴을 딱 보고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첫 마디가 뭐냐,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내 입 안에다가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넣어준 사람입니다. 이게 의술은 인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몸을 보고, 아, 저 사람 급사라는 게 있습니다. 급사라는 게 있어 몇 분 만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약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어떤 의료 행위를 했고 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정도까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오죽했으면 3일 만에 그 통증을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약국을 갔겠습니까? 저는 병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왜? 난 아주 팔팔한 놈이니까. 이제 30대 초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거 갖고 앉아가지고 병원을 가. 그냥 약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약국에 3일 동안 참다가 미련스럽게 첫날 갔어야 되는데 미련스럽게 3일 동안 그 고통을 그냥 3분, 5분, 10분 만에 첫날은 뭐 한 2시간마다 한 3시간마다 한 5cm 쇼트가 쫙, 이틀째 날은 한 10분마다 한 10cm,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10cm만큼 쇼트가 10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3일째 되는 날은 2분, 3분마다 한 20cm씩 이렇게 와. 그러니 더 이상 못 참아서 몇 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첫날은 뭐 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냥 대충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전기 쇼트 당하는 느낌이니까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그게 3일째 되는 날은 더 이상 몇 분마다 오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 급한 대로 약국을 간 겁니다. 이게 하늘이 도운 거죠. 그래서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혈압계를 딱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지금서부터는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32살 때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때서부터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다가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중간에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해서든 운동을 해서든 아니면은 뭐 내 몸뚱아리를 식이요법을 하든,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정보를 알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만 키면 그 지식이 썩은 지식이든 사기꾼 지식이든 들어가다가 보면, 많은 영상을 보다가 보면 의학 정보를 많이 지금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혈압 관리를 했는데,
이게 뭐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이러면 또 몸뚱아리가 또 나빠질 것 같아서 중간에서 약을 안 먹기도 해보고, 시효도 보고 했는데, 운동하면서 고치지 뭐. 이제서부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뚱아리를 고치자. 뭐 이러면서 세월이 지금 30년이 흘러간 겁니다. 흘러갔는데, 이게 바로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살려줬던 그때의 나이 드신 이 약사님, 거의 뭐 제가 20대, 30대 초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한 60세는 됐을 겁니다. 그분이 제 목숨을 첫 번째 살려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분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응급처치를 먼저 안 해주고 앉아가지고 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그런 행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단지 조제를 해준 건 혈압약을 조제를 해준 겁니다. 그 이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양약도 했었지만 여기에서 한약도 같이 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약국으로 이제 양약만 팔지만 옛날에는 여기 한약하고 양약하고 같이 팔았던 데거든요. 이게 제 인생을, 제 목숨을 살려줬던 그때 당시에 약사죠. 약사분인데 이게 의술은 인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 당연하게 돈벌이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상업적으로 내 수익,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앉아가지고 빨리빨리 안 고쳐주고 거기에서 이 술수가 들어가서 계속 오게끔 만들고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여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병이 빨리 낫지는 않잖아요. 빨리 가르쳐 주질 않잖아.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은 여기 다니는 걸 이게 만약에 병원이라고 그러면 포기를 할 겁니다. 당연하게 포기를 하겠죠. 왜? 이게 여기가 병원이라면 여기가 수프라자 병원이라면 여기를 다니다가 더 이상 병이 안 나니까 돈은 돈대로 드리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다가 안 되면 결국은 다른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을 하면 환자는 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고치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체념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의사가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지켜 약 몇 방으로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여기 계속 오다가 못 고쳐지니까 이 병원은 아니구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병원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러다가 보면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면 이 사람은 포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거구나.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외로 아까 제도 이야기했듯이 의술은 인술이다. 돈벌이를 하더라도 앉아가지고 급한 사람이 오면 돈벌이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병을 낫게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똑같은 상업행위를 하더라도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시리즈로 저도 이제 나이가 몸뚱아리가 이미 옛날 같으면 이미 죽었거나 이제 앞으로 5년 6년도 못 사는 그런 나이였을 텐데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20, 30년은 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00세를 넘게 사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것을 제 몸뚱아리로 30년 동안 제 몸뚱아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라고 이건 제가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왜? 올바른 의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증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일을 아마 앞으로 겪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도 밖의 민중의술은 돌팔인가?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이게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게 의학계, 이 의학 카르텔에 묻혀서 법에 묶여서 결국은 지금은 이런 행위를 절대 못합니다. 그렇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의료법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못다한 이야기.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불치병 환자를 인술로 살렸다. 기적이 아니다. 장병도 할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짓거리는 옛날에는 그래도 돌팔이 의사든 면허가 있든 없든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짓거리 하면 바로 쇠고랑 차요. 쇠고랑 찹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몸뚱아리가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터득을 하든 장병도 할아버지의 의술은 허준을 연상시킨다. 서양 의학에서 현대치료법과 달리 민중의술로 그만의 독특한 진단을 내린다. 어린 시절 등창을 알았다가 뭐 등등등등 외조부의 의술로 병을 치료했다. 그러면서 본인만이 자신만의 처방법을 터득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의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는 진매법과 법제한 식약, 저랑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법제한 약이잖아요. 제가 터득한 약, 제가 개발한 약. 수많은 사람들 난치병과 불치 환자를 치료하면서 지혜 의술로 병을 다독였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병원에서 다 고쳐주면 환자들이 굳이 나한테 왜 오겠어? 그까지 면허가 무슨 소용이야? 자,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우선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법원 판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호의 전부이다. 지금은 이런 행위를 아예 못하지만 30년 전, 4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썸네일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썸네일에 여기 자, 조용조용하게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고쳐드릴 수는 없다. 조금 아까 이 영상물이 어디 갔는지 없네요.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나? 썸네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안 올렸나? 조금 아까 올려놨는데. 제가 썸네일만 만들어 놓고, 그 영상물을 지금서부터 올리려고 했네요. 조금 이따 그 썸네일을, 자료를, 아까 요 영상이 있죠? 요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의술은 인술이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뭐 한의사도 어깨 너머에서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의사가 이게 정식 면허가 없으니까 그냥 직방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직방으로 침 몇 방이면 중풍 걸린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게 벌써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제가 겪었던 의술은 인술인데, 그거를 올바로 의료 행위를 해주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그런 상황 이야기를 하나씩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어왔던 이야기니까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의술은 인술이다. 자,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쇠고랑을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저랑 오랜 인연이 돼서 어디에서 여기 팁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가깝게 지내다가 보면, 제가 의료 행위는 하지를 못하더라도 옆에서 제가 터득한 이 비밀이나 비법이나 이 비책의 이 약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우리나라 의료법에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샘플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은 비누를 만들어서 팔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탈모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내가 의료 행위가 아니고 내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와줄 수 있어도 내가 직접 내 몸속으로 먹는 거, 이건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은 제가 귀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의료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의술은 인술이다. 만약에 제가 몸뚱아리로 겪어서 터득한 이 의료 쪽에 이 비밀, 자, 이런 것을 하나씩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저는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